목요일 저희 가족이시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 시장만 좀 외톨이가 됐네요, 그죠? 예, 근데 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또 누가 그러던데 호주 시장도 많이 빠졌답니다.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호주 시장을 별로 네. 좋게 보지는 않아서 네. 안 보고 있었더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오늘 중국 시장은 딱 그 우리 만기일 때까지 빠뜨렸다가 오후에 다 돌려서 플러스로 네. 끝냈고 상해가 0.49% 상승, 심천이 0.07인가 아무튼 상승해서 끝냈고 대만도 돌렸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 시장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 예. 네. 그래도 좀 빠지긴 빠지네요. 네.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이 약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시장은 좀 세게 생각보다도 세게 많이 네.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타이틀 나와 있지만 자, 미국 베이스 깔고 신흥국 투자 타이밍 잡기인데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들여다볼 거는 미국을 그러니까 달러 투자, 미국 투자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3년 내지 5년으로 바라보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라는 얘기는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미국 증시의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기본의 그 60%는 깔고 가자. 항상 미니멈 60%는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한 3년 뒤가 될지 정확한 타이밍은 계속 우리가 모델링을 돌려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때는 거의 미국 비중, 달러 비중을 거의 80% 내지 100%까지 채워 올려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네. 근데 왜 그렇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 먼저 해드리고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 초 정도까지 길게 보면 신흥국 투자 타이밍 특히 중국을 잡아야 되는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보합권 내지 약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부터는 우선 미국 시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대부분 다 플러스 전환했었고 네. 또 독특했던 게 뭐냐면 8월 달이 보통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시즈널리티로 계산했었을 때 8, 9, 10월 달이 보통 별로 안 좋은데 미국 시장은 네. 이번 8월 달은 다 돌려서 끝냈어요. 보시면은 플러스 한 달 퍼포먼스가 보시면은 네. 예, 다 플러스로 네. 돌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나 미국 시장이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짚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결론은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셌다. 8월 달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 신규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그죠? 23만 5천 명이 나왔고 원래 예상치는 75만 명이었으니까 3분의 1 수준.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완전 고용이 일어날 때까지 한참 걸린다. 결국 과거에도 지금 5.2% 실업률이잖아요. 네. 5.2% 실업률인데 여기 있죠. 예, 5.2% 실업률인데 과거에도 5%대부터 3.5%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4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한참 걸릴 거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안 건드리니까 3.7, 3.8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미연준이 건드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시장이 참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이거죠. 보시면은 왜 고용 시장이 안 좋지? 지금 보면은 구인 수는 역대 최고치고, 네. 그다음 왼쪽 위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 구인 수 빼기 전체 실업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잖아요. 네. 170만이니까.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예, 그 숫자로 예. 따지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대 최고치니까 도대체 왜 이게 직장이 안 구해지느냐 이거죠. 이 실업률이 왜 안 떨어지냐, 팍팍 안 떨어지냐. 결국 이거는 이해를 해보자면
실질적인 미국 시장 자체의 레이버 마켓, 그러니까 노동 시장 자체 구조가 변했다라는 부분이고, 이건 지난주에도 저희가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원하는 잡을 메꿀 사람들은 없는 거죠. 잡 오프닝이 제일 많은 쪽이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일 텐데, 네. 예, 그쪽에서는 지금 뭐 사람이 모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노동 집약형 위주의 직장은 점점 일자리 수가 많아지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경제 불균형 현상. 네. 그거를 이걸로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업률은 결국은 이제 한참 걸릴 거니까 결국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모든 지표들 다 확인하고 나서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자꾸 미리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니까 우리 시장 어떻게 해야 돼? 이 전략은 쓰지 마시라. 네. 미 연준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걱정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서비스업 지표도 떨어졌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결국 우리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걱정해 왔던 것은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너무 세. 뭐 이런 부분들로 계속 걱정을 했었고 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 추세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 뉴스 나누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다 이 숫자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역대 최고치 뚫었던 게 2020년 5월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도 뭐 거의 최고치 다시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이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인데 평균이 2.7 정도 되는데 지금 2.3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 얘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는 뉴스가 터지면 우리는 항상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다. 이거는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 연준도 지금 그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5 years forward inflation expectation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곡선이 이렇게 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2%대까지 떨어질 거고 테이퍼링 뉴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캐시우드는 계속 디플레이션이 더 세다 지금.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자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물가는 안 올라가는데 계속 매출은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계속 테슬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겠죠. 4차 산업혁명.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또 인플레이션 자체와 금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시티그룹에서 맨날 이제 릴리스를 하는 건데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표가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거, 낮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높게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020년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정말 폭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가 이제는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예상치보다 낮게 자꾸 나오는 거죠. 숫자가 아까 뭐 고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10년 국채금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거의 왜 지금 이 현재 수준의 국채금리가 나오냐라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체는 계속 세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안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이제 골디락스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0년 사이클보다는 조금 세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그냥 과거 20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건 좀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전보다 크게 나왔거나 뭐 이랬을 때를 그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간다고 그렇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모든 경제 지표들, 뭐 이게 뭐 고용이든 뭐 PMI 지표든 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티그룹에서 항상 이걸 릴리스를 하거든요. 근데 전월 대비 변동폭이 크면은 그걸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 인덱스가? 네, 숫자가 네. 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네네,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년 국채금리랑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네.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게 이해가 가냐? 다들 뭐 아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5% 나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몇 프로인데 네. 왜 금리가 1.3이냐? 이게 그렇죠. 이제 이걸로 해석이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치솟을 때는 막 다들 2% 3% 간다. 뭐 특히 미국의 제일 큰 은행의 그 JP 몰건의 그 대표이사가 그 미국의 국채금리가 4%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도 자주 하셨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 연준은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미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네. 10년 국채금리가 2% 이상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주고 나서 6개월 지나야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시작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은행권 자체가 이게 장단기 금리차 미 연준 어쨌든 단기 쪽이 있고 그죠? 10년 국채금리하고의 차이가 적어도 지금 1%대인데 2% 정도까지 확대가 돼야지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에. 왜냐하면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 플래트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플래트닝이 되면 그거는 경기 침체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미 연준이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일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2% 이상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 보지도 못했고 그런 추세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주식을 좋게 보는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조금씩 좀 이렇게 버벅버벅해요. 예, 조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느낌이죠. 네. 자,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이 셌어요. 원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지표냐면 지금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PSR,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을 했더니 10배가 넘는 기업들. 사실 비싼 거죠. 그럼 10배가 넘는 거죠. 근데 그게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가 35%였다. 지금 25%까지 올라왔다. 맞네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겁게 느껴질 거지만 나중에 미국이 빵 터질 때는 저 35%를 다 갈아치우고 올라가고 나서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 35%대가 됐었을 때가 어떤 때냐면요. 저 때가 미국의 그 나스닥의 ROE가 20%를 뚫었을 때가 요 때예요. 죄송합니다. 이때 2007년 요 때예요. 네. 그리고 2007년부터 여기 갈 때까지 1997년인가요? 죄송합니다. 1997년부터 여기 요렇게 올라갈 때 네. 이렇게 올라갈 때 미국의 나스닥의 ROE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거품이었던 거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ROE 안 떨어지니까. 미국은 ROE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ROE가 네. 그러니까 그 ROE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더 올라가고 그게 아마 끝이라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은 아마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타이밍이 올 때일 거예요. 네, 그때의 어떤 전제 조건들을 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아 비싸다라고 느끼겠지만 네. 실질적인 고점은 아마도 전에 닷컴 버블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고 끝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양념을 쳐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PSR 1 정도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PSR 1, 즉 매출액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건 지금 10배잖아요. 10배인 기업은 보통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게 많은 거는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었다고 보는 거고 닷컴 버블 때 돈도 하나도 못 버는 애들이 주가가 높았다라는 얘기가 PSR 10 이상이 뭐 50% 아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말씀은 뭐냐면 그때 진짜 돈을 못 벌었다. 그거는 ROE가 떨어지는 거에서 증명이 되는데 이번이 과거 그 닷컴 버블 때와 다른 거는 ROE라는 건 뭐냐면 내 돈 가지고 얼마의 돈을 버느냐예요. 돈을 벌면 내 돈은 늘잖아요. 내 돈 가지고 돈을 버는 비율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틀리는 것은 딱 테슬라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회사가 막 나오면서 이게 앞으로 완전 게임 체인저다.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거고 막 이쪽은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ROE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ROE는 안 올라가고 매출만 늘었고 ROE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때는 그때 시대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지금 이제 변화돼서 보면은 사실 테슬라가 아직까지 한참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매출로 보면 그죠?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ROE나 영업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이클은 그때 사이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캐시우드님께서 3,000불 부르셨더라고요. 테슬라를. 정말 세게 부르세요. 부르시네요. 네. 좀 저도 많이 저도 많네. 네. 저도 좋게 보는데 제 계산으로는 그냥 저희가 돌리는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볼 때는 1,125불.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50% 정도? 네. 그 정도로 보는데 정말 높게 보면은 그 전에 와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매출 증가율 플러스 영업 마진율 그러니까 40 룰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 그걸로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650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50% 내지 120% 정도 올라가고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분은 지금 300%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역시 나보다는 더 세게 보시는구나. 네. 선지자 부장님도 되게 세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네. 정말 선지자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비싸 보이는 미국 시장이지만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버핏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200%를 넘어섰어요.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000년 닷컴 버블에 벌써 60%보다 60%포인트 더 높아요. 이미. 근데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GDP와 실질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변화가 많이 생겼던 부분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네. 더 이상은 버핏 지수가 시장을 이끌어 간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결국 고점을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이 GDP로 계산하지 않고 M2로 계산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연히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3%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1.3%니까 네. 거의 딱 비슷한 수준에 와 있으니까 이건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1.3%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기업들의 ROE가 워낙 높으니까 연말이 딱 지나면 또 북발류가 올라가는 거고 배당 또 왕창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배당 자체가 사실 아무튼 이 전체적인 어떤 ROE가 높다 보니까
매년 그만큼 상승 여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1.3%에 딱 멈춰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그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ROE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돈 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한 해 지나면 회사가 커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가 되니까 회사가 커져 있으면 아무래도 배당 여력도 조금 올라가게 되고 주가 그 똑같다고 하면 지금은 낮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또 다시 한번 옆에서 첨언을 해보면 네. 10년 국채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는데 그게 1.3%인데 주식은 채권보다는 조금 위험한 자산이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배당률과 금리가 붙었다라는 거는 보상이 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 힘겨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커렉션이 확 세게 오거나 아니면 또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힘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만이 그걸 해결해 주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북발류가 늘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여력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딱 제가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좀 쉬어야 되겠구나 정도지 여기서 폭락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미국 전문가들이 9월달 상당히 안 좋게 보던데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9월달 한번 제대로 쉴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분산으로 해서 9월,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이렇게 분산해서 네. 이제 빠지는 날 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네. 어제 빠졌으니까 한 10분의 1 넣고 또 뭐 오늘 빠지면 또 한 10분의 1 넣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빠지는 날만 들어가서 10월 말 11월 초까지 풀리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가는 60%.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비중을 60%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죠. 예,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한국이고 한 뭐 10% 20% 미국 들고 가시는 게 거의 평균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60% 깔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네,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S&P 500의 ROE가 21.5%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 이건 펀더멘털을 저희는 들여다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OE가 20%가 넘습니까? 예, 21.5%입니다. 높네요. 네. 자, 이제 요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가 그 8, 9, 10월 달이 좀 쉬냐면 여기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제 미국은 이벤트성 드리븐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실적 드리븐이잖아요. 보통 네. 대부분. 심지어 실적이 나빠져도 계속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좀 확인하고 나서 사살하는 그래요? 경우에. 예.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 닥한 버블일 때 ROE가 빠지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네. 이제 정말 빠지니까 이제 폭락이 일어나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왜 그럼 8, 9, 10월 달이 안 좋았을까? 항상 과거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빠지냐면 8, 9, 10월 달이 2.54% 평균 빠졌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거죠. 과거 20년 평균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딱 그 첫 두 달 기간에 first 2 month of quarter니까 그러니까 9월 10월 달 이때에 2.4% 빠지더라. 전망치가.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100을 전망을 했었다면 그 시작에는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97.6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전망치가. 그 과거 10년 평균에 했더니 3%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월 동안 2.54% 정도 빠지는 게 이게 justify,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10월 중순쯤 돼야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전망치가 좀 떨어졌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또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었으면은 시장이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지금 놀라운 것은 이번 분기는 완전 틀려요. 플러스 3.8이에요. 네.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정반대. 그러니 8월 달이 또 세게 나오는 거죠. 네. 제가 매주 전망치를 보잖아요. 네. 제가 모델을 리뷰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나는 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찾고 올라. 아니 어떤 분야가 저렇게 좋아서 계속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난 2분기까지는 확실히 전년 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쯤이면 이제 전기 저 효과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어떤 분야냐고 여쭤보시잖아요. 네. 어떤 분야가 마이너스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나아요. 없어. 거의 대부분 다 좋아. 모든 섹터가 다. 음. 모든 섹터가 다 13개 섹터가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랍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못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환장을 해가지고 막 써야 되는 뭐 그런.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쉽게 빠지질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번에 8, 9, 10월 달은 그냥 좀 빠지더라도 정말 덜 빠지고 그냥 못 오르는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 응집 구간이구나. 그래서 이동안에는 땡큐벨이 맞히니까 빠지는 날 사는 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저평가돼 있을 때 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60%를 채워놓자. 네. 10월 말까지 또는 11월 초까지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미국 시장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안 하는데 요즘에 걱정을 하는 건 어제 빠진 이유를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가 침체, 뭐 아니면 경기 둔화, 뭐 예상보다 안 좋아질 거니까 고용 지표도 안 좋고 뭐 등등등 이제 미국이 예상보다 아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계속 낮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이고 우리 피크아웃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알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지금 5% 수준 정도까지 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네. 딱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자, 저런 모습이 나오면은 명목상 GDP 성장률을 한 5% 정도는 유지시킬 수 있다. 그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소비도 일어나는 거고 네. 예, 지금도 저축률이 사실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경기가 너무 높아 올라갔으니까 둔화되는 건 당연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떨어져서 뭐 또 뭐 0%까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5%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명목 5% 성장률에 인플레이션 2%면 뭐 실질 성장률 3%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아주 골디락스 구간이죠. 본부장님,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지금 저 임금 인상률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인플레가 찐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아니 인플레 나오면 감사하다. 디플레 산업혁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디플레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나마 임금이라도 올라져서 인플레이션 하면 땡큐다. 땡큐죠. 그러다가 그 10년물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2%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미리 액션 취하는 것만큼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보고 정말로 이제 이거는 올려야 되겠구나 할 때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올릴 거고 언젠가는 초강세 달러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감기 기운 있는 애를 때리는 것보다는 정말 많이 힘든 애를 때리는 게 낫죠. 네. 지금은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달러가 초강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의 글로벌 픽처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달러가 완전 초강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본이나 유럽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뭐 돈 푼 상황들 이걸 모두 감안해 봤을 때 미국 돈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경기까지 감안해 보면 형편없기 때문에 형편없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 미국
달러가 초강이 맞다. 맞죠. 네. 근데 이게 중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의 그 기관들이랑 영업하는 분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위안화를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자꾸 절하시키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 달러를 자꾸 사라고 정부가 막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안화 계속 절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은 이 위안화 디맨드가 굉장히 높고 중국의 경제의 어떤 환경이 미국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더 좋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자꾸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요즘에 하루에 5천억에서 1조씩 사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절상이 완전히 일어나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굉장히 힘이 좋았던 애들은 옛날 97년도에 우리가 깨질 때 우리가 그 전에 5년 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타이거라고 불렸잖아요. 네 마리의 용. 네 마리의 용이라고 네, 불렸잖아요. 아시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900원 갔을 때만 해도 와 정말 세졌다 했는데 정말 얼마까지 밀어내렸냐면 절상을 시키냐면 720원까지 떨어졌잖아. IMF 전에요. 예. 그래서 망했잖아요. 네. 그치. 네. 마찬가지 그 전으로 넘어가면 언제죠? 일본. 일본 엔화 그렇지. 플라자 합의 시켜가지고 확 절상시켰잖아요. 240엔을 120엔으로. 네. 그 100%. 네. 그러니까 또 망가졌죠. 네. 중국도 똑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은 뭐 신흥국 특별히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브라질은 뭐 하루에 어제 3% 약세였고요. 원화도 계속 약세인데 지금 위안화만 6.45 내외에서 그쵸. 위로 안 올라가. 즉 그렇죠. 강세예요. 계속 일주일, 강세. 예, 지금 일주일, 네. 2주일 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이 빵 터질 때는 위안화가 얼마까지 가 있을 건지 대충 생각해 보니까 5.5 밑으로까지 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 하신 거 알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6.4가 5.5가 된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거예요? 되는 거죠. 네. 어마무시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러려면 수출 경쟁력 약하게 해놓고. 그게 지금 딱 느껴지는 건데 요즘에 수출이 쉽지가 않대요, 중국이. 확실히 숫자가 꺾이는 것들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미국에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살 길이 뭐냐. 네. 내수 시장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61%까지 올라갔고 GDP. 네. 그다음에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샤오캉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인터넷 회사나 대형 회사들 잡았잖아요. 규제를. 공부사회를 공동부유사회를 만든 샤오캉에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 효율은 떨어지죠. 그렇죠. 네. 당연히. 예. 근데 왕창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되니 내수를 키워야 되고. 지금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인민은행장이 딱 집어가지고 어려운 데다 돈 쓰겠다. 그냥 전체로 돈은 풀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아 중국이 한번 완전 튀우겠구나. 그리고 딱 타이밍도 재밌는 게 중국 여기는 없습니다만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를 딱 보시면요. 2007년도에 500%를 땡겼어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보면 제가 한국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은 10년 중에 1, 2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한국도 10년 중에 1, 2년만 투자하시면 돼요. 미국은 정반대로 10년 중에 8, 9년 투자하셔야 되고 1년, 2년만 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딱 보면 2006년, 7년에 500%, 그 다음에 그 8년 뒤 2014년, 15년에 150%. 자, 2014년 플러스 8 하면 언제죠? 2022년. 네. 딱 내년이라는 거죠. 아니 중국이 일부러 튀운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주기가. 아니 그건 오는데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일부러 주가를 좀 당겨야 된다고요? 아니,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수 시장을 막 부양을 시키면 네. 그리고 리테일 자체가 가계 부채 비율도 올라갈 거고 네. 임금 상승률도 나올 거고 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활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자금이. 제일 열심히 하는 그 하나금투 여기 나왔던 김경환 애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이제는 뭔가 완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완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게다가 지금 기억나세요? 동계올림픽 우리 동계올림픽 했었을 때 클로징 그 뭐라 그러죠? 폐막식 할 때 네, 폐막식.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썼죠. 그 폐막식 때. 네. 다음 동계올림픽에 보자 하면서. 네. 그러니까 부스팅은 해야 돼.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거든. 지금 엄청나게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일본이 완전히 말아먹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본어가 나오네. 일본이 하기로 완전 말아먹었으니까 네. 중국은 이제 봐라 이제 우리가 아시아의 이거다. 1등이다.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위에 있는 놈을 잡았으니까 이제 확 부스팅 해야 되고 부양책들이 막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한번 중국이 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타이밍 잡자. 네. 중국이 아마 전에 2018년으로 계산하면은 9월 달에 바닥 찍고 살짝 올렸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더블 바닥 찍고 쫙 당겼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중순까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네. 뭐 그건 다 상관없고 빠지는 날만 사서 모아놓고 11월 가기 전에 사실 중국이 더 많이 세게 당길 것 같다. 미국보다도. 네. 두 분 이야기하신 게 너무 듣기 좋아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시간 시간이 많이 훌쩍 지나가서 그렇구나. 네, 신흥국 투자 타이밍 잡기를 지금 이야기로 대체하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맞아요. 오늘이 그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있는 날이죠. 오늘 맞죠? 네.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네. 유럽과 일본과 미국만 있으면 달러가 엄청 강세로 가야 된다. 그건 이 숫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미 연준의 양적 완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이 언제 돈 저렇게 많이 풀었어? 지금 GDP의 겨우 37%란 말이죠. 근데 22는 지금 얼마죠? 80%야. 두 배가 넘어. 독일 본투체 잘 봐야 되겠네, 진짜. 자, 여기다가 일본을 갖다 붙이면 일본은 얼마일까요? 더 할 것 같아요. 135%. 이게 GDP 대비. GDP 대비. 와, 절대 그 수치가 아니고 GDP 대비. 네네네. 예. 지금 딱 그림이 그거잖아요. 네. 그 22는 경기가 좀 나아지면 빨리 테이퍼링 해야지. 근데 아무튼 지켜보시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발란시트를 놓고 보면은 달러가 훨씬 절상이 되는 게 맞죠. 22 중앙은행 22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한 2명의 의원이 지난 주말에 이제는 안 된다.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라가르드 총재의 그동안의 성향을 봐서 그냥 고고. 고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있잖아요. 얘가. 일본은 10년 내내 그걸 해서 135%까지 끌어올렸어. 네. 예. 그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지 말자 우리 지금. 일본하고 비교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면 언젠가는 땡길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시그널은 뭐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터지고 나면 2% 언제 가느냐 이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아마 그냥 달러 위주로 들고 있고 뭔가 종목을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 아니면 뭔가의 포트폴리오 교정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근데는 미 연준과 똑같은 입장에서 네. 나는 기다릴 거니까 계속 시장을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투자해놓고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데다가 우선 투자해놓고 담궈놓고 네.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수익을 다 창출해놓고 만약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타이밍이 왔었을 때는 주식시장이 한 30% 내지 50%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할 거예요, 미국이. 30%야? 아니 무슨 추상 치르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돼. 30%는 너무 크고 20%만 빠져도 초상 나는데.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중국 시장은 거의 아작이 날 거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아주 주의깊게 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확률이 한 2달 더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2달 더 이러면 이걸 시적이지 않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은 보통 2024년이잖아요.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인플레이션이 많아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2.2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빨리 갔다. 내년도에 그게 도래했다. 그러면 그래도 24년도 금리 인상 이렇게 아니요. 보실 그러면 건가요? 저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땡긴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결국 장단기 금리 차를 그러니까 은행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네. 장기 금리가 2.4%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은행권에서 대출을 팍팍 늘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게 빨리 거품으로 가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어차피 재미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팍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네. 은행권은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이어가 볼까요? 그래요. 오늘 그럼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나? 사실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을 60% 깔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그래서 그 60%를 깔고 가는 거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언젠가는 이제 무너지는 타이밍이 올 때는 달러가 초강세로 가는 게 과거에도 항상 그랬지만 그런 타이밍이 오면서 어떤 시장이 한번 큰 흔들림이 있고 근데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왕창 막 사고 예, 제가 그때도 뭐 골드만삭스가 국민은행 뭐 1조 들어가고 뭐 뉴브리지 그러니까 중국 은행을 그렇게 정말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제가 소로스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 계속 중국 어떻고 저떻고 계속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한번 터지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왔을 때는 미국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을 들고 있으면 알아서 또 싸게 아시아 지역의 자산을 살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언제 타이밍인지 몰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4년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계속 지켜보시죠, 네. 같이. 예. 각도님이랑 계속 열심히 지켜보시죠.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네. 지금 약간 음모론 비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서 현장에 있으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순진한 저는 이제 바텀업주의자이기 때문에 되게 순진한데 그런 게 진짜 있는지 한번 따로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게 빌황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빌황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그런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빌황 그 스토리는 네, 사실 정말 안타깝죠. 네, 그렇죠. 네, 네. 중국을 투자를 많이 해놨던 케이스인데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프라임 브로커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패가 다 까인 거죠. 그 털리기 전에. 그래서 그럼 프라임 브로커들이 움직여가지고 다 깠어, 다 죽였어. 진짜? 깊은 이야기군요, 여러분. 다음에 두분 자리 뭐 아무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네. 3일 동안 20조를 날린 거지. 네. 그거는 뭔가 작업이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네. 아무튼 그래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힘들은 항상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뭐 IMF 때 제가 그때 거기 중심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리캐피털리제이션 펀딩 만드는 게 64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갔을 때 170조까지 갔단 말이죠. 어마무지한 돈을 퍼부었어요. 그거를 싹 털어먹은 게 예, 뭐 아무튼 네, 다음 시간에 이건 따로 시간을 편성해서 네. 시청자분들께서 왜 끊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1, 2, 3부 또 네, 구성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오늘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네. 한 가지 네, 한국 시장 네. 한국 시장 한 가지만 네. 한국 시장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만약에 제 음모론이 맞아서
중국을 한번 땡긴다면 네. 우리는 여기서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먹을 게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네, 그렇지. 5G, AI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자기네 시장을 막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수출을 잘 안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딴 데로 수출하면 되는 거지. 미국에다 수출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그 파이는 왕창 커질 거고 우리는 거기에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원하는 얘네들보다는 덜 절상이 될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한 2년을 놓고 봤었을 때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정도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해도 끝냅시다. 될까요? 네. 끝입니다. 아, 제가 드디어 유동훈 본부장님한테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 적응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재밌어질 겁니다. 아, 이 기대하겠습니다. 코너가 엄청 그래도 재밌어질 저희 겁니다. 시간이 좀 네. 주시기도 네, 네.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저희 일단 2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제가 네. 죄송스럽지만 아유, 그럼요. 여기서 네, 마무리를 일주일에 하도록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오르니까.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뵈서 또 많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자, 오늘 이렇게 2부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갑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